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시부야, 오사카 남바, 후쿠오카 텐진 거리 곳곳에서 10대와 20대가 한자 대신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평론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라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한글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산됐죠. 일본 젊은 세대는 왜 한자를 두고 한글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든 문자혁명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15년째 일본 젊은 세대 문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봄이었어요. 시부야역 앞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멈춰섰죠. 화면 속 한글 자막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더니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건 뭐라고 쓴 거야? 몰라. 그냥 예쁘잖아. 저는 그 장면을 메모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오사카 남바한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 진열대에 한글 스티커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사랑해, 화이팅,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 색색의 디자인으로 인쇄돼 있었죠.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많이 팔리나요? 네. 10대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한 달에 300개 정도 나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어 스티커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후쿠오카 텐진 지하상가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봤습니다. 한글 디자인 엽서, 노트, 파우치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였죠. 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류 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케이팝 안 듣는 애들도 사요. 한글이 예쁘다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외국 문자였어요. 영어처럼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을까요? 2023년 초, 도쿄 신주쿠 한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을 관찰했습니다. 4명 중 2명이 노트북에 한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겼더군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 배우세요?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좋아해요. 모양이 깔끔하잖아요. 읽을 줄은 아세요? 조금요. 케이팝 가사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졌다는 표현이었어요. 배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보다 보니 익숙해진 거였죠. 교토대 문화연구 전공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류 콘텐츠가 일본 젊은 세대 문화 소비의 중심이 됐어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K-팝, 드라마, 예능을 접하죠. 그 과정에서 한글 노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일본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한국 곡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 콘텐츠였죠.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각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출이 많다고 해서 다 선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도, 중국어도, 프랑스어도 일본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데 왜 한글이었을까요? 2023년 말,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4도시에서 15세부터 25세까지 젊은 세대를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 단순했습니다. 한글은 보기 좋았다는 거였어요. 한 18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복잡해요. 획이 많고 외우기 어렵죠. 영어는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네모 안에 딱 맞아요. 깔끔해 보여요. 또 다른 22세 남학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글은 블록 쌓는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글자가 되잖아요. 재미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선택된 이유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형태였습니다. 나고야 한 디자인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글의 시각적 특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글은 모듈형 구조예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면서 일정한 공간 안에 배치되죠. 시각적으로 균형감이 있어요.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정돈된 형태입니다. 저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라주쿠, 시부야, 원주쿠를 돌아다니며 한글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했어요. 카페 간판에 한글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옷가게엔 한글 프린트 티셔츠가 진열돼 있었죠. 문구점엔 한글 캘리그라피 엽서가 인기였어요. 한 의류 매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글 디자인 제품이 제일 잘 나가요. 특히 10대 고객들이 많이 사죠. 영어보다 더 신선해 보인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해 보인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거부감도 없다는 의미였죠. 이건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낯선데 친근하고 외국어인데 편안한 거였습니다. 2023년 연말,
도쿄 로폰기 한갤러리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장객 대부분이 일본 젊은 세대였어요. 전시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조형미에 주목한 전시였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죠. 2,000명 넘게 왔어요. 대부분 한글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형태를 즐기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전시장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음과 모음 조합을 손으로 따라 그렸어요. 한글은 문자 이상의 무언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각 예술이자 문화 상징이자 개성 표현 수단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2024년 초였습니다. 저는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여학생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엔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죠. 한 학생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자막이 보였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이 부분 뭐라고 쓴 거야? 사랑이래. 사, 라, 응 3개가 합쳐진 거. 어떻게 알아? 자주 보다 보니까 외워졌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놀랐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 없는데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앨범 제목에도 한글 많잖아. 처음엔 그냥 그림처럼 봤는데 자꾸 보니까 패턴이 보여. 저는 질문했습니다. 패턴이요? 네.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소리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었어요. 노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부야 타워 레코드에 갔습니다. K-팝 코너였죠. 앨범 진열대 앞에 10대 남녀가 서 있었어요. 한 남학생이 앨범을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 한글 제목이 크게 인쇄돼 있었죠. 이거 뭐라고 읽어? 옆 친구가 대답했어요. 사랑해. 여기 사. 여기랑. 여기에. 너 한글 배웠어? 아니. 그냥 알게 됐어.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K-팝 앨범 구매자 중에 한글 읽는 사람 많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죠. 특히 단골 손님들은 제목 보고 바로 찾아요. 한글 배운 적 없는데 읽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교육 없이 문자를 습득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오사카 우메다 북구한 어학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23년부터 수강생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뭔가요? 수강생 대부분이 이미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요? K-팝 가사, 드라마 자막, 굿즈 디자인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은 거의 다 알고 와요. 그는 수강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등록자가 120명이었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죠. 왜 갑자기 늘었다고 보세요? 한글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졌어요. 낯설지 않으니까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저는 교재를 봤습니다. 첫 장에 자음과 모음표가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한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20세 여대생이었어요. 저 K-팝 3년째 듣는데 작년부터 한글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가사 번역 보면서 한글이랑 일본어를 같이 봤거든요. 자꾸 보다 보니까 기억은 기, 니은은 니, 이런 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가사 보면 바로 읽어요? 간단한 건 읽어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이런 거요. 이건 새로운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교실도, 교사도, 교재도 없었어요. 그저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였죠. 후쿠오카 하카타구 한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5명 모두 K-팝 팬이었어요. 한 남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 계정이었죠. 프로필 이름이 한글로 돼 있었어요. 이거 직접 쓴 거예요? 네, 제 별명이에요. 한글로 쓰니까 멋있어 보여서요. 한글 배웠어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한글 쓰는 법 보고 따라했어요. 10분이면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10분이면 된다고요. 그럼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제 이름이랑 친구 이름 정도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제목도 쓸 수 있어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팬레터 쓸 때 한글 섞었어요. 아이돌한테 보내는 거니까 한글로 쓰는 게 더 진심받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감정 표현 도구가 되고 있구나. 나고야 사카의 지하철역 근처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한글 학습 노트가 진열돼 있었어요.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많이 팔려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잘 나가요. 한 달에 50번 정도요. 누가 사요? 10대 여학생이 제일 많아요. K-팝 팬들이죠. 가사 받아쓰기 하려고 산대요. 저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 쓰기 연습만이 있었어요. 그 옆엔 일본어 발음 표기가 함께 돼 있었죠. 2024년 4월 도쿄 아카사카 방송국에서 문화 트렌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어요. 한 방송 작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10대들 SNS 보면 한글 쓰는 애들 엄청 많아요. 닉네임, 상태 메시지, 게시물에 한글이 자주 보여요. 옆에 앉은 음악 평론가가 거들었습니다. K-팝 가사 속 한글이 반복 노출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문자가 된 거죠. 이제 한글은 외국어가 아니라 문화 코드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대상이 아니라 일상 요소가 되고 있었어요. 좌담회가 끝나고 제작진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한글 섞어 쓴대요. 재미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 배웠대요? 아니요. 그냥 드라마 자막 보다가 외웠대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리했습니다. 2024년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더 이상 배워야 할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반복 노출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시각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로폰기에 있는 디자인 전문 학교를 찾아갔어요.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에 여러 문자를 띄웠죠. 한자, 영어, 아랍어, 그리고 한글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정돈돼 보이는 문자는 뭔가요? 20명 중 14명이 한글을 선택했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죠?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네모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자는 획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고 영어는 가로로 길게 늘어져요. 한글은 세로 가로 균형이 맞아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째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는 전문가였어요. 한글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예전과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5년 전만 해도 한글은 생소한 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한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형태적 매력이죠. 한글은 모듈형 구조예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가 조합되면서 일정한 규칙 안에서 무한히 변형돼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운 시스템이죠. 저는 학생 작품을 봤습니다. 한 학생은 한글로 포스터를 디자인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활용한 기하학적 패턴이었죠. 작품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레고 같다. 조각을 조합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부야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대기업 광고를 주로 제작하는 곳이었어요. 대표가 최근 작업물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광고였죠. 배경에 한글이 패턴처럼 깔려 있었어요. 한글을 쓴 이유가 뭔가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어요. 젊은 타겟층에게 신선하게 보인대요. 한자나 영어는 이미 식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 신선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가 독특해요. 사각형 프레임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배치되는 방식이 다른 문자에선 볼 수 없거든요. 시각적으로 리듬감이 있어요. 저는 그 광고를 찬찬히 봤습니다. 한글이 장식이 아니었어요. 디자인 요소로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죠. 오사카 남바 지하상가를 걸었습니다. 한 액세서리 가게 간판에 한글이 크게 써져 있었어요.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간판에 왜 한글을 쓰셨어요? 점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에 확 띄잖아요. 한자는 주변에 너무 많고 영어는 평범해요. 한글은 독특하면서도 깔끔해 보여요. 손님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사진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래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에 한글이 새겨진 제품들이 있었어요. 한 귀걸이엔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20대 초반 여성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점주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쁘네요. 이거 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동그란 느낌이 부드러워 보여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의미보다 형태로 소비되고 있구나. 교토 카와라마치한 카페에서 대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미술대학 학생들이었어요. 한 학생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엔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이 가득했어요. 졸업 작품으로 한글 디자인하려고요. 왜 한글이에요? 한자는 이미 많이 연구됐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글은 일본에서 디자인 소재로 거의 안 쓰였거든요. 참신해요. 옆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구조가 체계적이에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잖아요. 이런 효율성이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형태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요? 대칭과 비대칭이 공존해요. 기역은 수직 수평이 명확하고 시옷은 곡선이 부드럽죠. 이런 대비가 시각적 긴장감을 만들어요.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봤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분해하고 재조합하고 변형했어요. 마치 건축 설계하듯 정밀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에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개념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철학이 형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한글의 창제 원리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글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랑 과학적 원리로 설계됐다는 거요. 2024년 7월 도쿄 긴자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주제로 작업한 전시였어요. 입장객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2,500명이 넘게 왔죠. 기획자를 만났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놀라워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형태 자체에 매료되더라고요. 어떤 관람객은 한글이 추상화 같다고 했어요.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한글을 확대하고 회전시키고 중첩시킨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작품 앞에서 중년 남성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세요? 균형이요. 복잡해 보이는데 정돈돼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저는 전시 도록을 샀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은 동아시아 문자 중 가장 기하학적이다. 직선과 곡선, 수평과 수직이 조화를 이룬다. 이 단순함 속에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글에 끌리는 이유는 문화적 동경만이 아니었어요. 형태적 완결성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은 보기 좋았어요. 정돈돼 보였고, 깔끔했고, 규칙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자와 달랐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시나가와 한 시장조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이 기관은 일본 젊은 세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최근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15세부터 25세대상으로 문자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글 인지도가 82%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82%요? 네. 한글을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에요. 작년엔 64%였거든요. 급격히 올랐네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예요. 정식으로 학습한 적 없는데도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8%면 10명 중 4명이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K-팝, 드라마, 예능을 통한 반복 노출이요. 자막, 가사, 굿즈를 계속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을 외국 문자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였어요. 친근한 시각 요소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근한 시각 요소라니. 한글이 외국 문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구나. 오사카 우메다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였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책 많이 팔려요? 엄청나요. 작년부터 매출이 2배 넘게 늘었어요. 어떤 책이 잘 나가요? 기초 한글 쓰기 책이요. 10대들이 많이 사요. 서가를 받습니다. 한글 워크북이 10종류 넘게 진열돼 있었어요. 한 권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하루 10분, 일주일이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가능할까? 옆에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살래?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 배우려고요? 네. 친구들이 다 읽을 줄 알아요. 저만 몰라서요. 친구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안 배웠대요. 그냥 K-팝 듣다 보니까 읽히는 거래요. 저는 계산대로 함께 갔습니다. 앞에 2명이 더 줄 서 있었어요. 둘 다 한국어 학습서를 들고 있었죠. 후쿠오카 하카타역 근처 학원가를 걸었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 속성반 개강. 3개월 완성.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실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원장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거든요. 영어보다 훨씬 빨리 익힐 수 있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애가 K-팝 좋아하는데 그럼 더 쉽게 배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미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낯설지 않을 거예요. 발음도 일본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습득이 빨라요. 저는 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강생이 늘었나요? 작년 대비 3배 늘었어요. 대부분 10대 중후반이에요. 왜 배우려고 하죠? 친구들이 배우니까요.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한글 읽을 줄 알면 뭔가 특별해 보인대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칠판에 한글 자음 모음표가 붙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노트에 열심히 따라 쓰고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몇 개만 외우면 조합할 수 있어요. 나고야 사카의 지하철역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이었어요. 소개란에 한글이 써져 있었죠. 이거 직접 쓴 거예요? 네, 제 좌우명이에요. 한글 배웠어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옆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한글 쓸 줄 아는 애들 반 이상이에요. 왜요? 그냥 다들 알아요. K-팝 가사 보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세 번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쉬워요. 알파벳은 26개인데 한글은 자음 모음 합쳐도 24개예요. 그것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구나. 2024년 10월 도쿄 메구로 한 중학교에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3학년 한 반이 한국 문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스 입구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쓴 거였어요. 담당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혼자 배웠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적 없는데 말이죠. 혼자 어떻게요? 인터넷이요. 유튜브에 한글 강의 영상 많잖아요. 그거 보고 익힌 거예요. 부스 안엔 한글 이름표 만들기 체험 코너가 있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 학생이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 일본어로 쓰면 제가 한글로 바꿔드려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다카시요. 학생이 한글로 썼습니다. 타카시. 남자아이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이게 내 이름이에요? 네. 한글로 쓰면 이렇게 돼요. 남자아이가 좋아하며 종이를 들고 갔습니다. 엄마에게 자랑하더군요. 저는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 학생 중에 한글 읽을 줄 아는 애들 많아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거의 다요. 안 읽는 애가 오히려 신기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요. 한글 쓰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SNS에 한글로 글 올리고 그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또래 집단 전체의 문화였습니다. 교토한고등학교 게시판에 학생 설문조사 결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본 적 있다 92%, 한글을 읽을 수 있다 43%, 한글을 쓸 수 있다 28%. 교장 선생님이 옆에 계셨어요. 요즘 학생들은 한글을 자연스럽게 접해요. 외국어라는 인식이 약해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이에요.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거든요. 다만 학교 교육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마다 한글이 보였어요. 동아리 모집 포스터, 행사 안내문, 학생들 낙서까지.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익숙한 일상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bunkyōgu 한대학 언어학과를 방문했어요. 세미나실에서 학생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표현 문자의 체계성 비교였어요. 한 21세 여학생이 발표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크게 떴죠.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구성됩니다. 이 24개 기호만으로 모든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옆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자처럼 수천 개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발표 학생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가, 나, 다로 조합되는 과정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쌓여요.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 3가지 방식이 있죠. 저는 학생들 반응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물었어요. 영어 알파벳도 26개잖아요. 한글이랑 뭐가 달라요? 발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는 자음과 모음이 선형으로 나열돼요. 캐른 씨, A, T가 일렬로 늘어서죠. 그런데 한글은 음절 단위로 블록화돼요. 가는 기역과 아가 한 칸 안에 들어가요. 공간 효율이 높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K-팝 듣던 세대가 이제 언어학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구나. 세미나가 끝나고 발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에 관심 받게 된 계기가 뭐예요? K-팝 가사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일까 싶었죠.
찾아보니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더라고요. 언제부터 찾아봤어요? 작년이요. 논문도 읽었어요. 한글이 창제 당시부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떤 원리요?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체계적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학생이 한글 창제 원리까지 이해하고 있다니. 오사카 우메다 한 서점에서 특이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어로 쓰인 책이었죠. 저자는 일본인 언어학자였습니다. 출판 시기는 2024년 8월이었어요.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명확한 유일한 문자다.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어요. 이 책 많이 팔려요? 네. 출간 석 달 만에 만부 팔렸어요. 젊은 독자들이 많이 사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K-팝 팬들이 한글 구조가 궁금하대요.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싶다는 거죠. 저는 책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읽어봤어요. 책은 한글의 자음 체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역, 키읔, 이은, 티읕, 디귿이 어떻게 발음 위치에 따라 배열되는지 도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모음 체계도 나왔습니다. 아, 야, 여가 천지인 사상에서 어떻게 파생됐는지 설명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이제 한글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구나. 후쿠오카 텐진한 카페에서 대학생 스터디 모임을 관찰했습니다. 5명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한글 학습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고 있었죠. 봐봐. 기역에 획 하나 더하면 키읔이 돼. 니은에 획 하나 더하면 티읕이고.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규칙이 있는 거네. 획 추가하면 소리가 세지는 거야. 맞아. 체계적이잖아.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한글 공부하세요?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조 파악하는 중이에요. 왜 구조까지 공부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건 재미없어요. 원리를 알면 더 빨리 외워지거든요. 옆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에요. 영어처럼 예외가 많지 않아요. 규칙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영어랑 비교하면 어때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안 맞을 때 많아요. 나이든 K를 안 읽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쓴 대로 읽혀요. 직관적이에요. 저는 그들의 노트를 봤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발음 위치, 좋은 방법까지 세세하게 메모돼 있었죠. 나고야 사카에 한언어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선 외국어 회화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렸어요. 한국어 테이블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였어요. 진행자가 화이트보드에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참가자들이 따라 읽었어요.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한 참가자가 대답했어요. 저는이요. 받침은 어디 있어요? 는에 있어요. 니은이 받침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받침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구나. 쉬는 시간에 참가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6달이요. 처음엔 K-팝 가사 읽으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구조가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재미있어요? 조합이요. 기역, 니은만 알면 간, 난, 각, 낙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효율적이에요. 2024년 12월 도쿄 시부야 한 서점에서 한글 학습서 코너가 확장됐습니다. 선반이 2배로 늘었어요.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늘렸어요? 수요가 폭발했어요. 특히 한글 구조 설명한 책들이 잘 나가요. 구조책이요? 네. 단순 회화책이 아니라 문자책에 설명한 책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서가를 봤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한글 자음 모음의 비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같은 책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한글 창제 원리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글 배워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요. 구조까지 알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냥 외우는 것보다 원리 알면 더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한글을 단순히 유행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체계를 이해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원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하라주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액세서리 가게 앞을 지나는데 고등학생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쇼윈도에 전시된 목걸이를 보고 있었죠. 목걸이 펜던트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희망, 사랑, 꿈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거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물어봐.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맞춤 제작되나요? 네. 원하는 한글 알려주시면 새겨드려요. 학생이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사쿠라였어요. 이거 한글로 어떻게 써요? 점원이 한글로 사쿠라를 써줬습니다. 학생이 그걸 보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예쁘다. 이걸로 주문할게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문 많아요? 요즘 엄청 많아요. 한 달에 100건 넘게 들어와요. 거의 다 10대예요. 왜 한글로 만들까요? 특별해 보인대요. 영어는 흔하고 한자는 무겁고 한글은 독특하면서 예쁘다는 거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옆 문구점에 들어가 봤어요. 입구 진열대에 한글 연습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만의 한글 쓰기 노트라는 제목이었어요. 표지를 넘겨봤습니다. 자음과 모음 쓰기 연습란이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쓸 수 있게 회색 글씨로 인쇄돼 있었어요. 계산대에 20대 초반 여성이 그 노트를 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글 배우세요? 네. 펠레터 쓰려고요. 펠레터요?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한테요. 일본어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쓰는 게 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감정 전달의 수단이 되고 있구나. 시부야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대학생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노트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더군요. 내 이름 한글로 써봤어. 오, 잘 썼네. 나도 써줘. 기다려. 천천히 쓸게.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한글 공부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공부까진 아니고 그냥 쓰는 법 배웠어요. 어디서요? 유튜브요. 10분짜리 영상 보면 쓸 수 있어요. 옆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한글 쓰기 튜토리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채널 좋아요. 일본어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워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조회수가 150만 회였어요. 인기 많네요. 네. 댓글 보면 다들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오사카 남바 지하상가를 걷다가 한 인쇄소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한글 스티커 즉석 제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 안엔 견본 스티커들이 벽면 가득 붙어 있었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글 스티커 만드셨어요? 작년 여름부터요. 손님들이 자꾸 한글로 만들어달라고 해서요. 어떤 손님이 많아요? 10대 여학생이 제일 많고 대학생도 많아요. 노트북, 스마트폰, 텀블러에 붙이려고 사죠. 어떤 단어를 많이 만들어요? 자기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 이름이고요. 벽에 붙은 견본을 봤습니다. 유키, 아이, 렌, 히나 같은 일본 이름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저 이거 만들고 싶어요. 종이를 내밀었어요. 사랑해라고 한글로 써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크기는요? 이 정도요. 손가락으로 크기를 가리켰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30분 걸려요. 학생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한글 쓸 줄 알아요? 조금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요. 영어보다 쉬워요. 규칙만 알면 금방 써요. 후쿠오카 텐진 한 학원에서 한글 쓰기 특강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썼습니다. 자음은 네모 안에서 왼쪽이나 위에 위치해요. 모음은 오른쪽이나 아래죠. 수강생 15명이 노트에 따라 썼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강사가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기억을 조금 더 길게 쓰면 돼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받침은 어떻게 써요? 받침은 맨 아래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하는 히읗, 아, 니은 순서로 쌓는 거예요. 학생들이 연습했습니다. 종이 위에 한글이 하나씩 늘어났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쓰기 쉬워요. 한자처럼 획 순서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블록 쌓듯이 쓰면 돼요. 자음, 모음, 받침 순서만 지키면 되거든요. 저는 그들의 노트를 봤습니다. 자기 이름, 친구 이름, 좋아하는 단어들이 한글로 빼곡히 써져 있었어요. 교토 카와라마치 한 카페에서 10대 여학생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편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 학생이 펜을 들고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옆 친구가 확인했어요.
응. 잘 썼어. 펠레터 한글로 쓰면 읽어줄까? 당연하지. 한국 사람인데.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펠레터 한글로 써요.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일본어로 썼는데 이번엔 한글로 도전해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자꾸 쓰니까 익숙해져요. 지금은 간단한 문장은 쓸 수 있어요. 옆 친구가 자기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해요. 항상 응원해요. 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거 맞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잘 썼어요. 학생이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틀릴까봐 걱정했어요. 나고야한 고등학교 게시판에 학생이 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쓰기 동아리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포스터 전체가 한글로 디자인돼 있었죠. 담당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동아리가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몇 명이나 있어요? 20명이요. 매주 모여서 한글 쓰기 연습해요. 왜 만들었대요? K-팝 펠레터 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동아리로 만들었대요. 저는 동아리 활동 사진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캘리그라피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붓으로 한글을 쓴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2025년 2월 도쿄 우에노 한갤러리에서 일본 학생이 쓴 한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장했습니다. 벽면에 학생들이 쓴 한글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래피, 손글씨까지 다양했습니다. 기획자에게 물었습니다. 작품이 몇 점이에요? 50점이요. 전국에서 응모받았어요. 반응이 어때요? 예상보다 좋아요. 관람객이 2,000명 넘게 왔어요. 한 작품 앞에서 중년 여성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쓴 희망이라는 글씨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신기해요. 일본 학생이 한글을 이렇게 잘 쓸 줄 몰랐어요. 저는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한글이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가 직접 쓰고 표현하고 창작하는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신주쿠 한 카페에서 언어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일본 문자 사용 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들고 왔죠.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됐어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어요. 10대 중에서 SNS에 한글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2%였어요. 작년보다 15% 늘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자 사용은 줄었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자 사용률은 그대로예요. 대신 표현 방식이 다양해진 거죠. 상황에 따라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글을 선택했었어요. 선택이요? 네. 공식 문서엔 한자를 쓰고, 친구들 대화엔 히라가나를 쓰고, 감정 표현엔 한글을 쓰는 식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 기존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병행되고 있구나. 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문자를 도구로 봐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한글은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오사카 텐노지안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어 교사를 만났어요. 학생들 문자 사용 패턴이 바뀌었나요?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SNS에서요. 어떻게요? 감정 표현할 때 한글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기쁠 땐 좋아, 고마울 땐 감사해요, 이렇게요. 왜 한글로 쓸까요? 신선해 보인대요. 히라가나로 하오키라고 쓰는 것보다 한글로 좋아라고 쓰는 게 더 감정이 전달된다고 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한자는 안 쓰나요? 아니요. 학교 과제나 공식 글쓰기엔 여전히 한자 써요. 다만 개인적 소통에선 한글을 섞어 쓰는 거죠. 교사가 학생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한 페이지엔 한자와 히라가나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한글이 섞여 있었죠. 오늘은 뇌시 같다. 친구들이랑 카페 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섞었어요? 자기 표현이래요. 한글 쓰면 특별한 느낌이 든대요. 후쿠오카 하카타 한대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포스터 디자인이 독특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이 함께 쓰여 있었죠. 잉화사쿠르 영화 동아리 시인로션 모지, 신입생 모집. 학생 2명이 포스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한글 써놓으니까 눈에 띄네. 그러니까 다른 포스터랑 달라 보여. 저는 동아리방을 찾아갔습니다. 책임자를 만났어요. 왜 한글을 함께 썼어요? 요즘 학생들 한글 읽을 줄 아니까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있어 보여서요. 한자는 안 쓰나요? 한자도 썼어요. 여기 보세요. 영화, 모집 다 한자로 써놨죠.
한글은 추가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기존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있구나. 도쿄 메구로 한 중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결과를 받아봤어요. 문자를 선택해서 쓰는가? 라는 질문의 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상황별 응답이 있었어요. 선생님께 메일 쓸 때 한자 사용 92%, 부모님께 문자 보낼 때 한자 사용 85%, 친구들과 대화할 때 히라가나 사용 67%, 한글 사용 32%, SNS 게시물 작성할 때 한글 사용 45%.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일수록 한자를, 개인적일수록 히라가나나 한글을 쓰는 거였어요. 교토 카와라마치 서점에서 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40대 여성이었어요. 딸아이가 요즘 한글 쓰더라고요. 걱정되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한자 안 쓰면 어쩌나 싶었죠. 지금은요? 괜찮더라고요. 학교 시험지 보니까 한자 다 잘 써요. 한글은 친구들이랑 놀 때만 쓰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글이 문제가 아니네요. 네. 오히려 외국어 하나 더 배우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고야 사카이한 언어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 문자 습득 능력이 놀라워요. 어떤 점에서요? 다중 문자 체계를 자연스럽게 써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영어 알파벳의 한글까지 5개를 동시에 쓰죠. 혼란스럽지 않나요? 전혀요.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써요. 머릿속에 문자 선택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디지털 환경 덕분이에요.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전환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일본어 키보드, 영어 키보드, 한글 키보드 전환이 자연스러워요. 2025년 4월 도쿄 로폰기안 연구소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일본 젊은 세대의 다중 문자 사용이었어요. 발표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10대의 84%가 2개 이상 문자 체계를 활용해요. 한자와 히라가나는 기본이고 영어와 한글을 추가로 쓰는 거죠. 청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일본어를 위협하나요?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일본어 표현력을 확장해요. 한글은 감정 표현이나 강조에 주로 쓰이거든요.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젊은 세대는 한글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쓰는 표현 도구 중 하나죠. 마치 이모티콘처럼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친구와 나눈 메시지였죠. 오늘 재밌었어. 고마워. 한글로 고마워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고마워만 한글로 썼어요? 더 진심 같아 보여서요. 옆 친구가 자기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테스터 완장로. 화이팅. 일본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화이팅은 한글로 쓰는 게 더 힘이 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감정 증폭 장치가 된 거였어요. 한자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의 선택지가 늘어난 거였죠. 오사카 한 고등학교 게시판에 학생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타지와 일본유 아이시데마스. 한자도 좋아해요. 하지만 한글도 좋아해요.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추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지오다구 한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난 4년간 관찰한 일본 젊은 세대의 한글 선택 과정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부야 거리가 보였어요. 10대들이 걷고 있었죠. 그들 중 몇 명은 한글이 새겨진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였다. 첫째, 반복 노출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예능을 통해 한글을 매일 접했어요. 가사, 자막, 굿즈 디자인 속에서 한글은 낯선 문자가 아니라 일상적 시각 요소가 됐죠. 둘째, 형태적 매력이었습니다. 한글은 정돈돼 보였어요. 네모 안에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었죠. 복잡한 한자, 긴 영어 단어와 달리 한글은 깔끔했습니다. 셋째, 구조적 단순성이었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음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였죠. 젊은 세대는 이 단순함에 매료됐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글이 일본에 퍼진 건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포함돼서도 아니었죠. 강요도,
캠페인도 없었어요. 그저 문화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쌓였고, 그 접촉이 익숙함을 만들었고, 익숙함이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호기심이 선택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오사카 우메다역 근처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에도 왔던 곳이었어요. 한국어 코너가 2배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서뿐 아니라 한글 타이포그래피,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디자인 책까지 진열돼 있었죠. 매니저가 저를 알아봤어요. 다시 오셨네요. 네, 많이 변했네요. 작년보다 매출이 4배 늘었어요. 한글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항상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젊은 손님들이 한글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배우기 쉽고, 쓰기 예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느낌이 든대요. 후쿠오카 하카타한 고등학교 축제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글 체험 부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코너였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20명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중학생이 차례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친구들이랑 같이 배웠어요. 왜 배웠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K-팝 가사 읽고 싶었고, 팬레터도 쓰고 싶었어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같이 써놨어요?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더라고요. 홍보 효과도 있어요. 교토 카와라마치 한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글과 일본 젊은 세대라는 주제였어요.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거리에서 찍은 한글 간판, 한글 굿즈, 한글 낙서들이었죠. 기획자가 설명했어요. 이 전시는 한글이 일본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보여줘요.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의 선택으로요. 한 사진 앞에서 오래 섰습니다. 도쿄 하라주쿠 거리였어요. 10대 여학생이 한글로 꿈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캡션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강요받지 않았다. 선택됐다. 저는 그 문장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7월 도쿄 로폰기안 컨퍼런스 홀에서 문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석했어요. 청중 앞에 섰습니다. 300명이 넘게 앉아 있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일본 젊은 세대의 한글 선택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글은 한류의 부산물이 아니었어요. 형태적 완결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지닌 독립된 문자 체계로 인식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1년 한글 인지도 48%, 2025년 88%, 넉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응답도 2021년 12%에서 2025년 48%로 4배 증가했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어가 위협받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하지 않아요. 보완해요. 젊은 세대는 상황에 따라 한자, 히라가나, 한글을 선택해서 써요. 표현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유행이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문화 변화예요. 한글은 이미 일본 젊은 세대 일상에 뿌리 내렸어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도쿄 시부야역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크렘블 교차로를 건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10대, 20대가 대부분이었죠. 한 여학생이 한글로 사랑이라고 새겨진 에코백을 들고 있었어요. 남학생 둘이 한글 스티커 붙은 노트북을 들고 걷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보며 자랐고, 한글을 익혔고,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죠. 기업이 마케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화가 흘렀고, 접촉이 쌓였고, 매력이 발견됐고, 선택이 이뤄진 거였어요. 한글이 일본에 퍼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글은 아름다웠고, 논리적이었고, 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류 소비의 결과물이 아니다. 형태적 매력과 구조적 단순성을 인식한 후 자발적으로 선택된 문자다. 이 선택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시부야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일본 젊은 세대는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